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9월 25일 방송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2주 연속으로 특집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뭐 추석 분위기도 살리면서 또 동시에 저희들도 진지한 역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역사도 문화긴 합니다만 준비했습니다. 서대문 역사기행 2주 연속으로 진행되는 추석 특집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역사기행의 황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입니다. 네, 어떻게 맨날 뭐 그래도 물어봐야죠. 뭐. 네. 추석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뭐 별다른 준비를 할 게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약간 어렸을 때하고 확실히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추석이라는 게 어렸을 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좋고 막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러면. 예, 뭐 근데 만나는 거는 뭐 지금도 비슷한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거 되게 부대끼고 막 힘들고 막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명절에 서울에 있으면 네, 굉장히 한산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왕창 내려가고 네. 약간 나만 있고 이러니까는 뭐 네. 사실 뭐 혼자 있으면은 이제 밥 먹는 게 조금 불편하고 약간 그래서 조금 그랬지 뭐 되게 한산하고 좋았는데 네. 요즘에는 명절에도 사람은 네, 명절에도 많아요. 서울에도 사람이 네. 많고 교통량도 예전보다는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이 이야기를 짧게 하고요. 저희 2주 동안 새로운 이렇게 좀 추석 특집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서대문 역사기행이 한 2주간은 음악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음악 방송. 네. 다만 이제 그거는 하는 거죠. 오래전 이날. 이거는 뭐 원래 있었던 거기 네, 때문에 오래전 이 날은 계속 가고요. 일단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래전 이 노래랑 오늘의 서역기행은 이번 2주간은 따로 하진 않고 네, 오래전 이 노래의 확장 버전 음악 방송이라고 그렇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서대문구에 살았던 혹은 살고 있었던 뭐 이런 뭐 스포츠 스타나 뭐 아니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네, 마침 명절이 좋은 기회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시도하고 반응 좋으면 계속 하려고 합니다. 종종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부 오래전 이날로 저희들이 일단 맛보기로 하고 오래전 이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전 이날입니다. 일부죠. 방송에 있는 주간 서대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짧은 서대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월 24일에서 9월 30일까지. 네, 오늘은 그 학교 개교 소식 개교.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학교 소식은 무조건 다 개교하는 건 언제 개교인지 알려주기로 일단은 그거 있으면 그거 먼저 합니다. 같은 날이에요. 9월 25일에 25일. 1928년 9월 25일. 네, 저희 방송 나가는 날.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8년이면은 95주년. 네, 오늘이 95주년이네요. 한성중학교, 한성고등학교 있어요. 부가연동 쪽에. 아, 그래요? 예, 한성중학교, 한성고등학교. 이 학교가 개교한 날입니다. 한성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 아니죠. 한성 과학고등학교. 그것도 서대문에 있죠.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화교 학교 거기도 한성 화교학교. 거기도 한성 아닙니까? 네, 한성이죠. 근데 거기가 더 약간 더 충격이 아니라 더 이렇게 많이 박혀서 그런가. 오히려 한성 중교는 제가 한성중학교, 잘 모릅니다. 한성고등학교 있어요. 잘 몰라요. 네, 오래된 학교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 1928년 9월 25일에 경성 실업 전수학교 이렇게 개교를 했는데 개교도 서대문에서 했어요. 진짜요? 독립관, 여기는? 네, 독립관, 독립문 앞에 나중에 세웠던 독립관에서 했고 1933년에 이제 김주익이라고 하는 분이 인수를 해가지고 이 김주익 선생님이 이제 한성 상업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지금 자리로 부가연동 자리로는 1941년 7월에 이전을 했고 네. 이때 교사를 마련해서 이전을 하면서 일제 말기잖아요. 그렇죠. 네, 3.1 계단이라는 걸 학교에 설치를 했대요. 31개 뭐 이런 건가요? 3.1절 3.1 운동 기념하는 3.1 계단을 설치를 했다고 하고 들어가 보진 않아서 계단 숫자가 31개인지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31개였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해방 후에 이제 한성 중학교, 한성 고등학교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그 럭비부도 유명했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네. 요즘에는 그 태권도부가 유명합니다. 태권도부요? 네, 서대문의 스포츠 스타 가운데 한 명 이제 이 한성 중고등학교 출신 선수가 있죠. 누굽니까? 이대훈 선수. 네, 이대훈 선수가 태권도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 게임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안 나갔는데 네, 이제는 안 하죠 운동을. 아시안 게임 3연패. 오. 네, 아시안 게임 3연패.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도 3번이나 우승했고, 네, 체급을 달리해가면서. 근데 올림픽하고 인연이 없어요, 이 선수가. 이게 올림픽에서 있더라고요. 네, 은 하나 동 하나인데 네. 그거는 올림픽의 그 태권도 체급 수가 적어요. 그 전체급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대훈 선수 본인의 주체급 출전이 조금 어려워서 한참 잘할 때 이제 체중을 뭐 이렇게 뭐 불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고 2010년에 그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에요. 네.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국가대표를 시작을 해서 10년 이상 국가대표를 한 한국에서 태권도 대표가 10년 이상 그 연속으로 계속 국가대표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태권도 양궁 이쪽은 쉽지 뭐 않죠. 올림픽 금메달 땄다가도 네. 다음에 전국체전에서 떨어지고 이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태권도부가 이름난 학교다. 이대훈 선수 이야기를 1928년 스포츠사 네. 얘기도 결국 하는군요. 네. 예. 1928년도 9월 25일 한성 중고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개교도 서대문구에서 했습니다. 네. 자, 두 그리고 번째. 또 하나 이제 한성과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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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성과학고등학교는 알았는데 네. 중국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성 그 학교인가요? 중국인 학교인가요? 네, 화교학교가 있죠. 그 그것도 학교까지 서대문에 있죠. 네. 네. 알았는데. 서대문에 한성 이름 붙인 학교가 3개나 있군요. 네, 그러네요. 한성과학고등학교는 1992년 9월 25일에 개교식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 개교는 92년 3월 1일에 했고 개교식을 9월 25일에 해서 오늘 이 학교는 중간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개교기 요즘에는 그렇게 항상 다 쉬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요? 네, 중간고사 보고 있고요. 이 학교는 서울에 원래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었죠. 예, 있죠. 그 저쪽 그 해화동 로터리 그 뒤쪽 그 북악산 가는 길에 있는데 서울과고에 이은 이제 두 번째 서울에 세워진 과학고등학교고 그다음에 이 자리가 원래는 그 직전 그 92년 3월 1일에 이제 정식으로 그 학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월 말까지 다른 중학교였어요. 거기가. 진짜? 네, 서대문 중학교라고. 아주 옛날에는 영천 중학교라고 했고 나중에 개명해서 이제 공립중학교 서대문 중학교가 있었는데 서대문 중학교는 이 92년 2월 졸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폐교를 했고 그 자리에 과학고등학교가 들어온 거죠. 예. 지금 그 현저동 그러니까 그 뭐죠? 새로 생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그 위에 그렇죠. 예, 산 많이 올라가서 예, 거기 올라가면 안산 중턱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군부대가 있고 네, 수도방위 사령부 부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있고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네. 복잡하죠.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 다니나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뭐 기숙사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기숙사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간단히 두 소식. 네. 네. 9월 25일 모두 9월 25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1928년도 한성 중고등학교가 개교를 했고요. 1992년도 한성 과학고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자,
저희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인공이죠. 예, 네. 다음 주까지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네. 고 김광석 가수가 부른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아유, 오늘 날씨하고 어울리네요. 네. 노래 듣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울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아니란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3부 시간입니다. 추석 특집이고요. 네. 노래 듣고 오셨다시피 3부인가요? 2부죠 사실 2부죠. 네. 네, 맞네요. 2부죠. 네. 노래 듣고 오셨다시피 주인공은 헷갈릴 수는 있겠구나. 김광석인가 동물원인가. 네, 사실 틀어드린 버전은 동물원 그쵸. 앨범에 있는 동물원 시절 네. 버전입니다. 나중에 김광석 씨가 다시 부르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다르게 편곡해서 부른 그쵸. 그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가 또 있죠. 네네. 네, 오늘은 이제 동물원 버전을 틀어드린 거고요. 이것도 메가히트를 쳤던 노래죠. 네, 이제 추석 특집 서대문 역사기행 이제 서대문의 가수들 그래갖고 첫 번째로 뭐 앞으로 명절 때 종종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 소개드릴 인물은 이제 김광석 씨입니다. 그렇죠. 네, 그 대구 사람이고. 네, 지난 8월달에 서대문 출신 가수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네, 한국 맞아. 최초 1000회 라이브 공연 했었다. 맞아요. 네, 그게 95년인가 있었던 일인데 맞아요. 오래전 이날에 소개를 했었어요. 특별하게. 맞습니다. 예, 서대문과 인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김광석 씨가. 네. 네, 첫 번째로는 서대문에 있는 명지대학교 대학교를 나왔고. 출신이다. 그렇죠, 뭐 학교만 다닌 건 아니고 사실은 그 학교 다니면서 비로소 김광석 씨가 시작했던 일종의 이제 저항 음악으로서의 포크 음악에 입문하게 됐고 김광석 씨가 가수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다 이 대학 시절에 활동했던 이 노래패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광석 씨 가수로 데뷔하는데 여기서의 명지대 생활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서대문 출신 가수라고 소개를 드린 겁니다. 대구 사람이고 학교를 명지대 서울로 온 거죠. 네, 어릴 때 올라왔어요. 어릴 때요? 그러니까 대구 출신인데 그 아버님이 네. 김광석 씨의 이제 부친께서 옛날에 옛날 교사 네, 사범학교 나오시고 네. 하시다가 4.19 직후에 지금의 전교조 같은 걸 네. 만들려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쵸. 거기에 참여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직 되신 거죠. 네. 그리고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김광석 씨가 태어날 무렵이거든요. 64년도 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전업사를 하셨는데 그거 이제 서울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가족들이 이제... 다 상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구는 뭐 이렇게 그래. 그래서 뭔가 대구에서 그 김광석 거리나 이런 거 콘텐츠 만드는 거 보면 거의 뭐 대학교 오기 전까지 거기 살았어 그냥. 네, 뭐 대구에는 좀 죄송하지만 여기 명지대 앞에 좀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생각을. 그 약간 종로가 그 윤동주 종로에서 그렇죠. 윤동주 그 시인. 네, 윤동주 시인도 이제 여기서 한 4년 이제 그 만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연희전문학교 다니면서 한 4년 정도 와서 사는데 그 중에 정말 몇 달 종로구에 있었거든요. 이게 종로구에 있는 뭐 시비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한 몇 년 살았어. 지금. 대부분은 여기 학교 기숙사나 주변 그 하숙집에 살다가 종로 하숙집에 가서 산 거는 정말 몇 달이 그게 한 반년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로구가 막 윤동주 막 이런 아무튼 뭐 좀 우습습니다만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못 챙기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그래서 살기는 김광석 씨는 동대문 쪽에 살았어요. 동대문구랑 또 그러면 또 경희중학교, 대광고등학교 그렇게 다니면서 학교 그 음악반 활동도 하고요. 기악도 좀 배우고 그다음에 대광고등학교가 그 기독교계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교회도 다닌 것 같아요. 같이. 그래가지고 뭐 성가대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음악과 이제 계속 관계를 맺어왔죠. 그러고는 이제 명지대 경영학과를 오면서 서대문과는 이제 그때부터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고. 다시 그러면 동대문구 여러분이 뭔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사회적인 문제에는 크게 관심은 없었대요. 관심은 없었는데 차차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근데 그 나이 학번이랄지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비슷한 경로를 밟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부분 그 대학 가기 전까지는 많은 정보들이 또 차단돼 있던 그쵸, 시기이기 그쵸. 때문에 누가 주변에 아주 깊이 그런데 연루된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뭘 맞아요. 알기 힘들고 그 관심을 이제 풀어낼 계기를 김광석 씨는 음악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노래패 대학연합 노래패 활동을 하면 그때 노래패라는 것이 사실은 그 민중가요의 본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권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내는 네. 이게 노래패에서 옛날에 활동을 하셨다. 그분들 다 운동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만들게 되는 게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차스라고 그죠. 하는. 김광석 씨가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일집에 네, 참여를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뭐 보컬로 참여를 하는데 노래도 부르고 뭐 효과음도 내고 효과음을 여기 참 그 아카펠라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분으로 나중에 또 대중 가수로 많이 알려진 분이 안치환 씨. 네, 뭐 이런 분들이랑 이제 같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 활동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아무튼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에 있는 그 노래들의 녹음에 많이 참여를 하고 나중에 1987년 10월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이제 앨범. 공연을 앨범 이제 그때 나왔고 네. 첫 번째 공연을 그 종로 5가에 있는 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게 되는데 그 유튜브 영상이 찾아보면 있어요. 그때 나와서 김광석 씨가 그 중에서도 좀 노래를 잘하는 축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솔로로 막 어떤 곡들을 부르고 이러는 것들이 유튜브를 찾으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찍어놓은 게 있군요. 네, 그게 있어요.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데 음질도 안 좋겠죠, 뭐. 음질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어차피 그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과 계속 뭐 나중에 그 조금 더 대중적인 모드로 이제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대중 가수가 네. 됐을 때 그냥 대중 가수가 된 솔로로. 다음에도 네. 같이 이제 세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주고받으면 활동하고 나중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나중에 앨범에도 피처링 또, 같은 거 해주고요. 참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절 부른 노래들을 자신의 나중에 다시 부르기 앨범에 직접 또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관계가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긴 했었군요. 이어지는 거죠. 네. 노래를 이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번에 지금 들어야 될 노래는 그러면 그 얘기 하나 더 하고. 뭐 어떤 거요? 어떤 거 얘기하세요. 네. 그러고 그러고 나서 동물원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놓쳤어요. 다음에 이제 동물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동물원 멤버로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서대문 역사기행 시그널 음악이 동물원의 해화동이라는 곡이죠. 해화동이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 방송과 동물원도 그렇게 또 인연이 깊은데 여기는 뭐 각기 이렇게 다른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 뭐 친구의 친구 뭐 아름아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촌에 있는 카페 뭐 이런데 모여서 같이 노래도 하고 이러던 친구들이에요. 그냥 김광석 씨도 그 제대한 다음에 이제 노차사 공연하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뭘 하지 하면서 지내고 있는 동안 그렇게 노래 만들어서 같이 부르고 하던 친구들이랑 녹음을 그냥 아마추어 밴드죠.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이 또 마침 그 김창완 씨, 김창완 씨랑 이제 관계가 생기게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아무튼 그 무렵에 이제 이 나중에 동물원의 주력 member가 되고 지금도 활동하는 그 김창기 씨가 그 임지훈이라는 가수한테 써준 곡이 히트한 게 있어요. 사랑의 썰물이라고. 사랑의 썰물을 김창기 씨 김창기 씨의 작품인데 그 87년에 임지훈 씨가 불러서 되게 기본적으로 히트하거든요. 김창기 씨가 작곡을 잘하는군요. 네, 그 어떤 그 특유의 감성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김창완 씨가 한번 보자 그 친구들 이렇게 돼가지고 만났대요. 여기서 김광석 씨랑 서대문의 인연이 이제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 주로 이제 신촌 이런 데서 어울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물원이 결성된 카페가 역시 그 당시 신촌에 있었던 무진기행이라는 카페에서 무진기행. 지금은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 앞에 PD는 이거 끄덕거리는 거 봐서는 갔었나 봐요. 뭐 안 가봤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언제 가셨을까요? 갔었으면 생각해보니까 되게 아기 때 갔어야 됐기 때문에 못 갔겠다. 네. 아무튼 뭐 언제 없어졌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무진기행이라는 카페에서
거기서 뭐 노래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그런 느낌의 라이브 카페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 거기서 김창완 씨랑 만나서 이 그룹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김창완 씨가 소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김창기 뭐 이렇게 쭉쭉쭉쭉. 아니 원래 알던 친구들인데 예. 이 친구들 김창완 씨가 이제 그 친구들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모여서 너희들 그룹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김창완 씨 말이 이거는 이대생들에게만 팔아도 천장은 팔리겠다. 그래서 뭐 농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 이름을 이대생을 위한 발라드라고 지금 어떠냐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여러모로 줄이면 이발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고 이제 동물원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동물원 1집과 2집까지 1집, 2집이 다 88년에 같은 해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곡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이분들이 1집과 2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김광석 씨가 이때 많은 곡들의 보컬을 맡았고 그쵸. 그때 동물원에서 히트한 아까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같은 곡들을 비롯한 동물원에서 아주 그 요즘 말로 대박을 쳤다고 하는 곡들에 김광석 씨가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노차사 시절곡 하나 듣고요. 그다음에 동물원 시절곡 아까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들었는데 또 다른 곡 하나 듣고 그렇게 두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노차사가 부른 일요일이다 가는 소리. 이 명절 막 주말 이때 막 이 노래 들으면은 막 오후에 특히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막 그리고 말하지 못한 내 사랑. 명곡이죠. 동물원 1집에 있는 김광석 씨가 이 곡을 작곡한 유준열이라고 하는 분하고 듀엣으로 불러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일요일이 나가는 소리에서는 목소리는 아마 찾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다른 소리로 참여하는데 그건 나중에 듣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듣고 오시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소리 없이 내 맘 말해볼까. 울어보지 못한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때론 느껴 서러워지는데 비 맞은 채로 서성이는 마음에 날 불러주고 나지막히 말없이 그대를 보면 소리 없이 걸었던 날처럼 아직은 난 가진 것 없는 마음 하나로 난 한없이 서 있어. 잠들지 않은 꿈 때문일까. 지나치는 사람들 모두 바람 속에 서성이고 잠들지 않은 꿈 때문일까. 비 맞은 채로 서성이는 마음에 날 불러주오 나지막히 말없이 허공에 퍼져 내 노래는 끝나지만 내 맘은 언제나 하나뿐.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십니다. 추석 특집으로 2주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대문의 가수들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 김광석 가수의 이야기와 노래를 듣는 시간입니다. 네, 그 일요일이다가는 소리에서 김광석 씨가 뭘로 참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보컬은 무조건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러니까 효과음, 네. 네. 그 퍼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체를 활용한 그래서 그 목탁 두들기는 것 같은 소리가 중간에 나거든요. 탁탁탁탁. 이게 아마 이제 뺨을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네. 두들기면서 냈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아, 김광석 씨 흔적이 그 곡에 그렇게 묻어 있고요. 이거 노래 녹음 길어지면은 뺨이 그냥 뻘개졌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랬다는 기록도 어딘가에는 있더라고요. 네네. 네, 뻘개졌다고. 네. 동물원
뭐 얘기를 오래 할 수는 없고 김광석 씨로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죠. 놓쳐서 얘기 끝나고 이제 동물원 얘기. 동물원이 근데 아마추어 밴드를 지향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본업들을 그냥 다 하면서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김광석 씨가 이 동물원에 오래 못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김광석 씨는 사실은 노차사 앨범 녹음하고 공연하고 이러면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음악인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닐까 싶고 가수로서의 어부 네, 나의 네, 어부 가수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그런 텐데. 계기로 이제 동물원 밴드를 했는데 친구들은 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이 동물원은 네.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한 밴드예요. 뭐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밴드죠. 아니 네. 이렇게 앨범을 많이 팔았는데 네. 본업이 아니야. 본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데 네. 본업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팔렸군요. 동물원은. 네. 근데 본업이 아니야. 네. 지금도 본업이 아니죠. 그분들이 지금도 뭐 각자 직업이 있고 물론 네. 지금 동물원에 이제 고정 멤버가 또 있는데 그분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 전업 뮤지션은 한 명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다 자기 직업들을 찾아서 갔었고 그래서 독립을 하신 거죠. 김광석 그런 씨는. 의미에서 보면은 뭐 맞지 않는 이게 네. 뭐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뭐 사이는 뭐 이게 네, 그 후로도 가는 네, 길이 네. 달랐던. 김광석 씨가 사망하던 시점까지도 그 마지막 앨범에까지도 김광석 씨는 그 동물원 시절의 노래들을 또 계속 다시 불렀죠. 부르고 네. 동물원의 동료들이 또 곡을 계속 김광석 씨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 뭐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지향이 달라서 그렇죠. 지향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가수 김광석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89년의 일인데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광석 그렇죠. 김광석 가수도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직도. 네, 네. 20대 중반. 네, 그렇죠. 네. 20대 중반이죠. 1집을 89년에 내고 네. 2집을 91년에 내는데 이때 동물원 시절에는 사실은 김광석 씨가 만든 곡은 없었거든요. 아,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솔로 앨범을 내면서 자작곡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자작곡이 1집에는 거의 한 반 이상 되는데 1집은 큰 빛을 못 받고 그렇죠. 네, 주로 남의 곡을 많이 받아서 만든 게 2집인데 2집에서는 히트한 곡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약간 뭔가 이렇게 받아서 뭘 이렇게 노래 살리는 거는 기가 막힙니다.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가 아까 음악 들으면서도 얘기했지만 그 김창기 씨가 특히 그 김창기 씨 곡에 담겨 있는 그 좀 야릇한 감성이 있는데 그거를 제일 잘 불러주는 사람이 김광석이 진짜로, 아니었을까. 진짜로.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 이 집에서 제일 히트한 노래가 사랑했지만이에요. 사랑했지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뭔가 이때는 정체성을 막 더듬어서 막 찾아가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집 특히 2집 앨범에 보면 그 노차사 시절 동료이고 민중 가수 작곡가인 이제 문대현 씨가 만든 꽃이란 곡도 있고 꽃. 예. 그다음에 그냥 그 당시 많이 그 활동하던 일반 그 대중음악 작사 작곡가들의 곡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네. 뭐랄까 계속 뭔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 네, 네. 자기 막- 뿌리와 그렇죠. 지향을 대중성, 계속 네. 묶어보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뭐 옛날 네. 포크 동료들의 곡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되게 이게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는데 그게 이제 조화롭게 믹스됐다는 느낌은 아니고 뭔가 좀 떠도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이때는 어떤 가수로서 독립해서 뭔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때 이제 그 1집에 있던 곡들 중에 내 꿈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마이 드림. 네. 네. 마이 드림. 네. 네. 그렇게 들으니까 또 신선하군요. 네. 내 꿈이란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예. 요 곡이 왜냐하면은 그 김광석 씨의 보통 여러 대표곡들 가운데서는 크게 막 알려지지 않은 곡이고 거의 제일 안 네, 유명한.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때는 김광석 씨가 만든 노래 위주로 가급적 소개하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예. 이 집에는 이제 아까 사랑했지만 말고도 좀 알려진 노래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사실은 이 집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네, 이거는 이제 김형석 씨. 그러네요. 가 만든 노래고 그 다음에 김창기 씨가 또 써준
그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와 아까 유사한 우리가, 감성, 예. 예, 처절한 감성으로 부르는 그날들이란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사는 다른 분이 했는데 김광석 씨가 곡을 썼던 슬픈 노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슬픈 노래. 네, 근데 아무튼 내 꿈이란 노래하고 슬픈 노래 두 곡을 먼저 들어보려고 해요. 공통점은 김광석 씨가 김광석 씨가 작곡한 곡이고 작곡했다. 예. 그 두 개의 느낌은 전혀 다른데 뒤에 그 슬픈 노래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광석의 이 어떤 처연한 그 느낌이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나 이런 인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유명한 노래와 비교해서 김광석 씨의 작곡 능력이나 김광석 씨의 취향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렇게 귀울여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1집의 내 꿈과 2집의 집의 슬픈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사랑은 그렇게 잊고 사는 것 말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았어 너무도 많은 말에 우리는 지쳐 하늘을 볼 수 없이 너무도 부끄러워 나 찾고 싶어 나 가고 싶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 묻혀 우리도 그렇게 잊고 사는 것 하늘을 볼 수 없이 모두가 지쳐 오늘도 어제처럼 동력의 해는 떠도 나 보고 싶어 끝이 없는 내 꿈들을 이룰 수 없는 이와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나 사랑하여 이별을 예감할 때 아픔을 감추려고 허탈히 미소 지을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밤늦은 여행길에 낯선 길 지나갈 때 사랑은 떠났지만 추억이 살아날 때 길가에 안개꽃이 너처럼 미소 지을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어린 나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메마를 때 노인의 주름 속에 인생을 바라볼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슬픈 노래를 불러요 네, 여러분 지금 I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2부 추석 특집 방송 듣고 계십니다. 바깥에서 뭐 추석인지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선물들이 오고 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신다면 선물이 오고 가는 소리인 겁니다.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면 네,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네. 2부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김광석 씨 그 음악 인생의 한 절반까지밖에 못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절반 스타트 이제 네. 사실은 네, 그런 거. 흔히 가객이라고 그러잖아요. 김광석 그쵸. 씨를 정말 네. 그런 느낌이 우리가 객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잘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제 느낌인데 어떤 뒤안길의 가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뒤안길. 그러니까 포크라는 장르가 원래 김광석 씨도 뭐 저항 음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국 표면에 드러난 느낌과는 좀 차이가 있고
나중에 그 김광석 씨가 갖추게 되는 대중성이라는 것도 잘 들어보면 아마 오늘 들어보신 분들 느낌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아주 그런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중성과는 또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뭐랄까 좀 고독하게 좀 삶을 좀 되돌아보거나 관조해야 할 텐데 하는 우리 그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잊은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영역들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는 감성. 네, 그러네요. 그런 네. 감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이면의 가수, 뒤안길의 가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아싸 생각을 해봅니다. 감성을 굉장히 자극하는 네, 그거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네, 이렇게 네.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추석 연휴 때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만날 텐데 네. 그때는 이제 김광석 2부로 네. 만나 뵙겠고요. 마지막 노래는 뭐로 들을까요? 네, 김광석 2집에 그 동물원 시절 동료였던 그 김창기 씨가 아까 말씀드린 곡인데 이분 김창기 씨가 감성, 만든 곡인데 이분 감성 끝내주는 감성입니다. 네, 그의 감성을 잘 드러내는 그의 페르소나 같은 보컬 김광석의 아주 절창을 볼 수 있는 그날들이란 노래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기행의 황원이었습니다.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볼 수 없는 그대를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렇듯 사랑했던 것만으로 그렇듯 아파해야 했던 것만으로 그 추억 속에서 침묵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